지금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금융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논의를 했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원에서는 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 상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과 달리 요즘 금융 상품에서 문제는 뭐냐면 실은 일반 상품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행사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30만원, 50만원 피해를 입는 데 반해서 이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를 입으면 이 사람이 생존의 위협이 될 정도로 그 금융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금융 소비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비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금융 상품을, 금융 산업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 것인가를 일단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전환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규제 완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보호는 실은 어떻게 보면 규제에 근거해서 소비자를 보호를 하는데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보호를 해줄 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를 예전에는 소비자는 약자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라면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가 자립적으로 그 생존할 수 있게끔 그 기반 구조를 좀 확보를 하자라는 식으로 일단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그 3번 소비자 금융 소비자 보호의 정책 방향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장 정보의 격차, 구성력의 차이, 이것이 시장의 실패,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동일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이제는 개입을 하려고 해도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충분히 그 선택할 수 있는 뭐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소비자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공시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금융 상품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번에 펀드라든지 여러 피해 사례들을 입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 사업자들이 펀드를 판매하고 여러 가지 얻은 이익을 얻기 있는 데 반해서 소비자가 막상 그 피해를 입었으면 이번에 판례라든지 금융감독, 조정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소비자원 피해 사례를 쭉 검토를 해보면 나 문제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 보상은 해주진 않고 대부분 미안하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미안하다고만 함.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쭉 검색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사업자가 잘못해서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자. 환수해주면 사업자가 알아서 그 소비자를 저절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크게 변화된 소비자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한 소비자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구조에서 만약에 지금 판매 권유 대행인도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사기로 접근도 안 됩니다. 사기로 구속도 안 되고 두 번째는 피해 소비자들이 보통 입증이 어려움이라든지 이래서 거의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손해배상 구조로 간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50%의 과실을 보통,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에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도 안 해주고 교부도 안 해주고 이런 거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그거의 피해 금액 50%는 너도 과실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50%밖에도 못 받는데, 이것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한 소비자 그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그 소비자 정책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안전 판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어떤 그런 식의 법제들을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조물 책임법도 실은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도입됐듯이 뭐 금융상품 판매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민사법적인 어떤 법적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제 실체법적으로는 내가 조정이나 이런 것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중에서 하나가 집단 소송도 상당히 유용한 대안입니다. 실은 주변에서 지금 펀드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폐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단 소송도 없고 일부 그 아주 그 결정적인 그 내가 사인한 계약서 못 받은 일부 소비자들에 한해서만 아주 최소한의 그 보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어떤 누구가 불안전 판매를 안 하겠습니까? 하고 돈을 버는 게 낫죠. 그래서 집단 소송 활성화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그 어떤 이런 투자자 보호 기금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배상 책임 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그 사업자의 부당이득 회수는 이게 금융상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 문제의 그 패러다임은 그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회수해서 소비자한테 줌으로써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시장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금지 행위, 그러니까 그 개별 업법에 보면 금지 행위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뭐 과징금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법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지금 소비자기본법에 그 단체 소송이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상당히 소비자 단체들이 단체 소송을 좀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부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시각은 그 부분은 어떤 사회적 약자론의 시각에서는 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은 크게 소비자 문제를 사회적 약자론이랑 그다음에 소비자가 자립 구조를 할 수 있는 그 자립 구조론의 어떤 그 두 가지 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소비자가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론의 입각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은 소비자 문제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